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행공간의 기저에 대한 부분을 봤죠. 행공간 기저를 찾는 법을 봤습니다. 결국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피봇 포지션이 위치하는 그쵸 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했었죠. 사다리꼴 행렬을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는 행 벡터끼리 서로 독립이 되는 걸 찾기가 매우 쉽다 그랬습니다. 영의 개수가 달라서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봤더니만 이 행공간이라고 하는 이제 기저의 개수, 곧 행공간의 차원을 보니까 결론은 바로 이 독립인 벡터의 개수와 동일한데 그것이 바로 랭크와 동일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마지막에 했던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었죠.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나왔을 경우에 그 행 공간에서 행 벡터끼리 종속 관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서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자, 이제 우리가 ax = b라고 하는 이 방정식 기억나죠? 자, 이렇게 행렬을 선형계라고 하는 연립 방식 계를 저렇게 나타내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기억납니까? 이게 바로 앞에 x1에다가 u1 더하기 x2에다가 u2 더하기 x3에다가 u3라고 쓰고요. 쭉 가서 더하기 xn에다가 un이라고 썼을 때 이거 이퀄 뭐가 된다고요? b라는 거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때 이 b 속에 들어가는 벡터들과 여기 나오는 u1, u2, u3, un이 다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저 녀석들이 바로 저 행렬 A라고 하는 녀석에 뭐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이 행렬 A에 바로 그죠? 열 벡터들이죠? 그쵸? 열 벡터들, 개수 행렬에 뭐가 됩니까? 열 벡터들이라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열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걸 우리 뭐라고 쓴다라는 거죠? A에 어떻게 됩니까? 열 벡터들에 의해서 A의 열 벡터들에 의해서 뭐 되어진? 생성되어진, 그쵸? 이 B를 우리 뭐라고 한다? 생성되어진 열 공간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A라고 하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그 녀석들 개수행렬이잖아요.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 개수행렬에 뭐가 돼? 바로 열 벡터들인 U1, U2, U3, Un에서 뭐가 돼? 생성되어졌다는 뜻이고 이게 생성되어졌다는 말 자체가 이 앞에 있는 뭡니까? X1, X2, X3에서 XN까지 뭐가 돼? 이 개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맞고 이 개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해가 존재한다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죠. 해가. 자, 저 방정식 비제차 연립 방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열 공간을 생성한다라는 거와 똑같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요. ax = b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함수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뭐라고 어떤 함수 f에다가 x를 집어넣었는데 뭐가 됐다? b라는 것에 대응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f가 if a가 뭐라고 된다면 a가 만약에 aij에다가 뭐라고요? n×n 매트릭스가 된다라고 친다면 이때 n×n 매트릭스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나 알 수 있다? 이 f라고 하는 녀석,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가 돼? 일단 채로 씁시다. 이 k의 몇 차원에서 거꾸로 가는 거라 했죠? n 차원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k의 얼마 돼? m 차원으로 가는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때 이 f를 나타내는 행렬을 뭐라고 하자? a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저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 상황에서 이것이 선형사상이 된다고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선형사상이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자,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어요. 자, 봅시다. x가 존재하는 영역은 이렇게 함수처럼 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상이 되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대상이 되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서 가는 모든 녀석들을 모아놓은 게 b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이 x에서 f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단 말은 여기다가 이렇게 갔을 때 a에다 뭐 x를 곱한 거랑 같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걸 갖다 쫙 말아 그걸 못 들어 그러니까 뭐야? x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서 뭐가 된다? a를 곱했을 때 나오는 모든 상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자. 이게 다 뭐라고 보자? b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ax = b라고 하는 저런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 자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b제차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ax = b라고 할 때 x가 달라지면 a가 다르니까 x가 이게 a가 일정하니까
x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b도 달라져야 되죠. 왜 해가 존재한단 말은 뭐가 돼? a의 인버스 b란 뜻이니까 a의 인버스는 유일하잖아요. 유일한 데다 유일한 걸 곱하면 x도 유일하게 나와야 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x라는 값을 넣을 때마다 b는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여기다 넣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1대1 대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는 건 뭐가 됩니까? b가 0이 아닐 경우죠. b가 0이 아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b제차일 때는 언제나 1대1 대응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 말고 b가 0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x 이퀄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x가 별 벡터들이잖아요.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0이라는 벡터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0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벡터니까 v라고 씁시다. 이 0이라는 벡터가 있을 텐데 그 0을 대입하면 항상 뭐가 됩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고 쭉 따라가서 누가 된다? 바로 0에 대응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요렇게 0에 대응될 것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이걸 0w라고 합시다. 0 벡터. 자, 그럼 이렇게 대응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서 여기가 ax이고 x가 제로가 아닌 상태라도 자, 아이씨, 뭐가 자꾸 ax 이퀄 뭐냐면 미안합니다. 뭐가 자꾸 날라다녀서 ax 이퀄 제로가 됐다라고 쳤을 때 ax 이퀄 제로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때 x 값은 뭐가 된다고요? 유일한 해를 가해서 a가 인버스가 존재하면 x 이퀄 제로라는 유일한 해밖에 없지만 ax 이퀄 제로가 되는 거에 한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x1이 해이면 x2도 해이면 두 개 더한 것도 해가 되고 x1이 해가 되면 거기다 알파벳을 한 것도 해가 되고 결론은 뭐가 됩니까? 이게 제차 방정식의 해의 형태는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행렬식 a가 뭐가 돼? 0이 되어서 b가 0이 된다면 원점 말고도 0으로 가는 게 많잖아요. 무수히 많을 거란 거예요. 그쵸? 그 말은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일정 부분은 바로 뭐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잘 보세요. 일정 부분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안에 있는 x에 있는 일정 부분은 어디로 간다고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이렇게 0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0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b에다 대응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상을 자세히 보면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x라고 하는 녀석을 a에다 곱해서 만들어진 b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공간이라는 게 열공간이잖아요. b는 열공간들이잖아요. 근데 열공간은 열공간인데 이런 함수로 따지면 함수로 무언가를 대입해서 여기 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해? 상이라고 하잖아. 상, 이미지. 그쵸? 함수에서는 화살표를 맞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열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이렇게 연립되어서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졌다라고 하는 열벡터들로 뭐가 됩니까? 이제 1차 결합으로 생성되어졌다는 의미에서 열공간이라는 뜻이고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열공간의 의미는 바로 뭐와 동일한 의미로 쓰냐면 바로 함수에서는 잘 기억하세요. 이 열공간의 개념은 교로 뭐라고? 이 상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상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열공간의 개념을 함수로 표현해보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상공간 되더라. 상공간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런 사상을 우리가 가는 사상을 T라고 봅시다. F라고 쓰지 말고. 자, 트랜스폼 T라고 넣는다면 상공간을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녀석의 앞글자에 IM을 따서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T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요? 상공간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고 이 상공간은 특별하게 뭐라고? 그냥 열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열공간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나 행공간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 우리가 기저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독립인 녀석들을 찾아보면 나오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열공간은 놔둡시다. 상공간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알고 보면 뭐예요? 요 녀석에 있는 요 부분은 뭐가 돼요? AX라고 하는 녀석을 뭐로 보낸 거예요? 0으로 보냈죠. 그쵸? 자, 그래서 AX 이퀄 0으로 보낸 이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이거를 바로 0공간이라는 말을 쓰죠. 0공간. 그쵸? null space. 그치? 0공간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0공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AX 이퀄 B라는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함수로 썼을 때 여기를 우리가 상공간이라고 하듯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용어를 씁니다. 그 용어를 0공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중심, 핵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천적이다 라는 뜻에서 핵이라고 써요. 뉴클리어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핵이라는 말을 쓰고요. 핵 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하는 애들 저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같은 거 할 때 뭐 커널이라는 말 보죠. 그래서 핵 공간이란 말이 뭐냐면 커널, 핵은 커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KER을 따서요.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자, 핵 공간이라고 하는 녀석과 상공간이라는 걸 보는데요. 핵 공간은 원래 뭐에 해당한다고? AX 꼴 B에 뭐? 0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상공간은 원래 AX 꼴 B에 뭐? 열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식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아하, 뭐 디멘전 뭐라고? 커널 T 라고 하는 녀석은 안 봐도 알겠죠? 왜? 이 커널이라고 하는 녀석 결론은 뭐라고요? 0공간이란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건 널리티가 되겠죠. 그렇죠? 널리티. 그렇죠? 바로 이 퇴화 차수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0공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핵 공간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자, 뭐를 볼 것이냐 하면 자, 다음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선형사상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4x4 행렬이 있어요. 자, 4x4 행렬이 있고요. 이 4x4 행렬에서 T라는 선형사상이 행렬에서 어디로 가냐면 행렬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다 4x4니까 당연히 뭐가 4차에서 4차로 가겠죠. 자, 이런 문제에서 뭘 보냐면 이 T라는 녀석에 A라는 걸 이제 넣었어요. X를 넣는 것이 아니라 얘를 넣었더니만 바로 이게 뭐냐면 A 플러스 뭐가 되냐면 A 트랜스포즈가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이 T라는 선형사상이 이렇게 존재할 때요. 이 T라는 사상에서의 커널 T라고 핵공간의 차원을 구하라 하는 문제라 봅시다. 차원. 이거의 차원을 구하시오. 커널 T의 차원을 구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 결론은 뭐라고? 널리티 구하란 말하고 똑같은데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뜻 자체가 뭐냐면 커널이잖아요. 그 말은 TA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커널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뭐라고요? A 플러스 A의 트랜스포즈가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는 거예요. 그쵸?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가 0이 되니까 그거로 A 트랜스포즈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네요. 자, 마이너스 A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아하, 이거 뭐죠? 바로 교대 행렬이다. 이거죠. 그쵸? 자, 교대 행렬인데 4x4 차원이네요. 자, 이제 우리가 미리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기저를 따질 때 표준 기저 기억납니까? 모르는 문자에다 1 넣고 나머지 다 0 넣고 그렇게 해서 판단한다 그랬죠? 성분 개수니까 이거 4 곱하기 4니까 몇 차원이야? 16차원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왜냐면 4x4니까 4x4니까 성분이 총 몇 개? 16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m/n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뭐가 돼요? 바로 m 곱하기 n이 차원이 되는데 이거는 보세요. 4x4면 보세요. 이거는 차원이 되기 쉬워요. 이게 교대행렬이니까 대각선 성분은 무조건 0 돼야 되잖아.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리고 교대행렬이 여기는 서로 대칭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아는 형태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B, C, D, 그쵸? 그 다음에 이게 4x4니까 E, F 이렇게 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알면 이쪽에 있는 건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왜? 여기 있는 건 이거에 뭐가 돼? 바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결국에는 문자는 어떻게 됩니까? A, B, C, D, E, F 총 6개가 모르는 문자지. 이건 내가 아는 문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펠을 시킬 때 A 이렇게 하고 쓰고 B 이렇게 쓰고 하고 어떻게 6개만 쓰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만 쓰면 돼요. 요 자리 1로 오고 요 자리 1 올 거 아니야. 그쵸? 마이너스 1 올 거 아니야. 교대행렬이니까 이거 더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커널 T의 차원은 뭐가 된다고요? 디멘전. 아주 쉽습니다. 모르는 문자 쌤 얘기했던 걸 잘 따져보면 몇 개? 6차원이다 라고 하는 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